안녕하세요. 아이 마음 설명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없는 아이. 한 발짝 뒤에서 받쳐주는 법. 그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요. 삼삼오오 몰려 나오는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는 혼자 가방을 질질 끌며 나와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그냥. 친구들이랑은? 몰라. 그 짧은 대화가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주말 후 놀이터에 데려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규칙을 만드는데 우리 아이는 한두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결국엔 혼자 모래를 만지작거려요. 부모 눈에는 그 두세 미터가 세상에서 제일 넓은 거리처럼 느껴져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에 뭔가 쿵 내려앉아요. 혹시 우리 아이만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닐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나서요. 다른 아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저 친구한테 같이 놀자고 해봐 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부모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방식이어야 해요. 그 차이가 아이의 사회성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유치원 때는 옆에 앉으면 그게 친구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리학자 피아제는 7살 무렵부터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좋으면 친구도 좋겠지에서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로 옮겨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생기면 오히려 친구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감정을 읽으려는데 아직 서툴거든요. 잘못 읽고 엇박자가 나고 걔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가 반복돼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발달의 증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구분이 하나 있어요. 혼자 있는 것과 거부당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친구가 적어도 다른 아이들이 일부러 빼놓지 않는 아이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또래들에게 자꾸 거부되는 아이는 부모가 들여다봐야 해요. 지켜봐도 괜찮은 신호 2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노는 걸 스스로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운동장에서 혼자 돌아다녔어, 재밌었어 하고 답하는 아이, 표정이 어둡지 않고 목소리가 덤덤해요. 외로움이 아니라 기질이에요. 둘째, 한두 명과는 깊게 어울린다. 단짝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친구에게 눈이 반짝이고 같이 논 날은 집에 와서 신나게 떠들죠. 사회성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예요. 반대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신호 2가지예요. 첫째, 친구를 원하는데 계속 거절당한다. 같이 놀자 했는데 걔네가 싫대.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된다면 또래 안에서 신호가 오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둘째, 나는 왜 친구가 없어? 하고 스스로 말한다. 이 말이 나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이가 외로움을 인식하고 그걸 처음으로 언어로 꺼낸 거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 친구 많잖아.가 아니라 그런 말 하고 싶을 만큼 외로웠구나 라고 먼저 받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대화를 만들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아이가 다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인가, 어떤 마음인가예요. 다른 아이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질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처음 보는 친구에게 5분 만에 다가가고 어떤 아이는 3번을 봐야 겨우 말을 걸어요. 둘 다 정상이에요.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자극에 깊이 반응하는 예민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에게는 쉬는 시간 10분이 즐거운 휴식이 아니라 소음과 혼돈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친구를 사귈 여력이 이미 남아있지 않은 거죠. 기질은 고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거절당할까봐 다가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혼자 물러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이건 친구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또래에게도 비슷하게 다가가요. 저 친구도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신뢰가 내면에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안정기지라고 불러요.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에요. 그러니 사회성을 키우고 싶다면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먼저 집에서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있는가? 친구 관계는 그 위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첫째, 질문을 바꾸세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너무 자연스럽지만 아이에겐 꽤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친구랑 못 논 날엔 답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몰라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기가 싫어진 거죠.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제일 웃겼던 순간 있었어? 오늘 짜증나는 일 있었어? 오늘 급식 뭐 나왔어? 관계를 직접 묻지 말고 하루 경험을 물으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야 아이가 편하게 입을 열어요. 둘째, 1대1 기회를 만들어 두세요. 사회성이 서툰 아이에게 단체는 더 버거워요. 누가 뭘 하는지, 어떤 흐름인지, 내가 어디에 끼어야 하는지 그 복잡함 앞에서 또 뒤로 물러나거든요. 대신 딱 한 명, 관심 있어 한 친구와 단둘이 노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레고, 편의점, 배드민턴 한 판 거창할 필요 없어요. 셋째,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아이가 엄마 오늘 걔가 나한테 같이 놀기 싫대? 라고 하면 부모 머릿속엔 보통 4가지 반응이 떠올라요. 별거 아니야. 축소 전화녀. 그런 애랑은 놀지 마. 억압형. 알아서 해봐. 방임형. 그리고 마지막 많이 속상했겠다. 어떻게 하고 싶어? 감정 코칭형이에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 4가지 중에서 감정 코칭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또래 갈등에서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았다고 했어요. 감정 코칭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랬어 하고 눈을 한 번 더 봐주는 것. 많이 속상했겠다 한마디. 그게 전부예요. 친구 관계가 힘든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랬구나 라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쌓여서 다음날 다시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갈 힘이 돼요. 친구가 많은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면 그 아이는 훨씬 건강하게 자라요. 숫자보다 깊이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예요. 다만 그 마음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써주세요. 한 발짝 내딛는 아이를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 그게 사회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해 다뤄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